주는 신발이 없네요. 뭐 요번 주는 신발이 없어. 신발 없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담소를 잠깐 나눴던 아디다스 시그너처의 방향성, 그리고 신발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아디다스 농구화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걸 한번 설명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너도 관심도 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아디다스가 요즘 농구화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지.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오늘 희아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정보랑 자료는 사실 이제 조금 2023년 기준 자료야. 근데 미리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2023년부터 아디다스가 사실은 농구화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했거든. 그전에도 뭐 계속 시그너처는 나왔었잖아. 근데 2023년부터 2024년 올해, 그리고 뭐 퓨처 오브 바스켓볼, 퓨처 오브 아디다스 뭐 이런 캠페인을 했었다고 우리 과거 영상에도 뭐 다루고 했었잖아. 언급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일환인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아디다스 시그너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크게 4명 있거든. 첫 번째 제임스 하든, 그리고 두 번째 도노반 미첼,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 영. 근데 여기서 사실 두 사람이 빠졌어. 데릭 로즈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핫한 선수 하나 있지, 앤토니 에드워즈. 그렇게 지금 6명인데 지금 아디다스는 이 아디다스 농구화의 시그너처 라인을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그래서 카테고리가 첫 번째는 폭발력, 두 번째는 민첩성,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드,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분석한 거야. 올라운드 타입, 그리고 실렉트 라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어. 아디다스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내가 왜 5가지로 분류를 했냐면 마지막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각 시그너처 신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 구매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아디다스 신발은 이렇게 제작이 되는구나 라고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자, 폭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좀 이름이 거창하잖아. 근데 아디다스에서 가장 롱런하고 있는 시그너처 선수는 사실은 데릭 로즈거든. 그렇잖아. 지금은 조금 뭐 부상도 많고 지금 이제 약간은 좀 내려가는 추세긴 하지만 일단 데릭 로즈는 여기서 논외로 두고 가장 지금 롱런하고 있는 시그너처 선수는 제임스 하든이거든. 그래서 제임스 하든의 신발이 폭발성의 전형이야. 그래서 일단은 제임스 하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쿠션 세팅이 부스트라는 거. 그리고 우리 제임스 하든 신발 우리 뭐 신상 리뷰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는 신발들이 굉장히 벌키하잖아. 그치? 벌키하고 둥구스름하고 그리고 조금 단순해 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소재들이 고급 소재를 썼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폭발성이라는 건 점수도 많이 넣을 수 있으면서 신발을 오버롤로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쿠션,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신발들이야.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하든 신발 잘 봐봐. 하든 7이라든지 뭐 8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9 같은 경우도 신발의 스테빌리티, 옆에 있는 TPU 가드레일이라든지 신발을 동그랗게 잘 감싸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다가 다 부스트예요. 제트 부스트. 그리고 하든 1부터 하든 이제 8까지 나온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폼 소재도 썼고 뭐 부스트도 사용하고 했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부스트야. 그리고 쉔크 자체도 아디다스에서는 가장 고급적인 소재를 사용을 한다고 했거든. 익스플로시브, 폭발력은 그 제임스 하든에 걸맞게 가장 프리미엄 소재로, 그리고 쿠션도 가장 프리미엄, 그리고 안정성에 많이 초점을 맞춘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대신에 무게가 좀 무겁겠지.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폭발성이 좀 제일 고급. 그렇지. 그렇지. 넣을 거 다 넣는 뭔가 프리미엄, 플래그십, 그리고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토탈 패키지지. 뭐 그냥 다 때려 넣은. 루브론 신발처럼.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그래 아디다스 라인 중에서는 최고급 라인인 거고. 그리고 쿠션, 스테빌리티 그리고 모두 아우를 수 있게끔 최고로 만든 신발을 제임스 하든의 시그너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스피드. 스피드라고 하면 우리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도노반 미첼 신발은 지금 뭐 1부터 6까지 나왔고 우리는 지금 사실 내가 6를 샀는데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어. 도노반 미첼 신발은 그 스피드. 무조건 빠르게. 근데 빠르려면 일단 신발이 가벼워야 되겠지. 그래서 도노반 미첼의 신발은 경량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현재 도노반 미첼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거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은 내가 뭐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잖아. 아디다스에서 과거에 있던 폼이었는데 이걸 리뉴얼해서 다시 출시를 한 폼이라고. 이게 이제 컴파운드 폼인데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경량이면서 반발력이 좋고 반응력이 좋거든. 그러니까 스피드랑 굉장히 연관이 있겠지. 그래서 도노반 미첼의 시그너처는 대부분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으로 지금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6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에다가 지금 마라톤화에 사용하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 프로 그걸 또 시트 형태로 이렇게 넣어놨거든. 그렇다면 그게 스피드에 맞게끔 경량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달려야 되잖아. 빨리 달려야 되니까 이 신발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뭐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쓰는 거 외에도 신발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디커플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도노반 미첼 시리즈 시그너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 후족부가 나눠져 있어. 그리고 쉔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중간이 비어 있어. 앞서 말했던 하든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드가 잘 안 돼 있지. 최근에 나온 신발들이 다 디커플드가 아니라 다 통짜로 돼 있잖아. 그래서 도노반 미첼 시그너처는 스피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다라는 거야. 이게 민첩성이랑 빠르다라는 거랑 보면 사람들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민첩성이라는 건 나도 사전도 찾아보고 이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민첩성이란 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즉각적인 대처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한대. 그런 운동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질리티인데 이 어질리티에 맞는 전형의 시그너처가 그 트레이 영이랑 데미안 릴라드. 그래서 트레이 영 신발은 지금 3까지 나왔거든. 그래서 1이랑 2 그리고 3 신발을 보면 이 쿠션 세팅이 전족부에는 반발력이 있고 가벼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사용하고 후족부에는 부스트 폼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키 에어처럼 앞에 줌 에어가 있으면 반발력이 좋고 뒤쪽에는 뭐 맥스 에어가 있으니까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민첩성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잖아. 내일 이제 뭐 랜딩을 한다라든지 뭐 피벗을 풋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앞쪽에서는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뒤쪽에서는 조금 묵직하게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각 발 영역마다 다른 쿠션 세팅을 만들어 가지고 즉각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트레이형 신발의 쿠션 세팅이야. 그리고 트레이형 신발의 그 1, 2, 3를 보게 되면 이 미드솔 폼이 어퍼를 다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롤업 형태로 미드솔이 이 어퍼를 이렇게 많이 덮는 구조를 많이 띄거든. 그게 뭐냐면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고 순간순간 즉각 반응을 하니까 신발 자체가 많이 쏠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미드솔 폼을 신발 어퍼까지 덮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어퍼 같은 경우도 그 니트 어퍼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 트레이형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었을 때 조금 아늑하게 신으면서 피팅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트레이형 1이라든지 2 같은 경우에는 착화하면 굉장히 발이 쫄린다, 신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어질리티, 그 민첩성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살려서 만든 신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데미안 릴라드. 데미안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야. 데미안 릴라드는
지금 1부터 8까지 나왔거든. 올해 이제 9도 공개가 됐잖아. 1부터 8까지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쿠션 세팅을 다 활용을 한 시그너처 화야. 다 한 번씩 넣어.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뭐 바운스 폼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부스트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도 사용을 했었고, 그랬는데다가 최근에는 바운스 프로 폼도 사용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데미안 릴라드가 이 풋워크랑 코트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 그래서 그 또 데미안 릴라드는 이 도전 정신도 조금 높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 코트필을 그리고 실험 정신도 좀 높아서 이 코트필을 자기가 잘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아디다스의 폼 소재를 다 자기가 소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1부터 8까지 거의 모든 걸 다 사용을 했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 프로만 지금 사용을 안 한 상태거든. 근데 이번에 그 데미안 릴라드, 데임 9이 이번에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쓰는데 이번에는 쉔크에 아디다스가 단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그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이번 캠페인 때 그렇게 크게 광고를 했었거든. 근데 내가 뭐 그 신발을 봤을 때는 있잖아. 그냥 뭐 전체적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지.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크게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더라고. 근데 일단은 데미안 릴라드도 뭐 코트필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코트필을 잘 느끼기 위해서 그 아디다스의 폼 소재를 아주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앤토니 에드워즈는 그러면 이 민첩성이 안 들어가고 또 다른 방향에서 요게 사실은 내가 이 조사한 자료가 2023년 기준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AE1은 2024년에 출시를 했거든. 요거는 나의 사견인데 앤토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이제 한참 유행하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나는 트렌드 세터 같아. 유행을 선구하는 사람. 그래서 AE1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올라운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A1 이번에 나온 신발이 전장 제트 부스트를 사용을 했거든. 그리고 쉔크도 듀얼 쉔크야. 맞지? 그럼 하드이랑 좀 비슷해. 그렇지. 좀 하든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신발을 보게 되면 스피드락 하는 측면을 또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 A 이번에 원 로우 봤잖아. 로우 것도 나오고. 그래. 우리 지난주 영상에 무게 줄였지. 과감하게 잘라내버렸지. 그리고 쿠션 세팅도 AE1 로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세팅이야.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라이트 부스트를 사용했거든. 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여느 시그너처랑 이 AE1은 조금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발을 일단 가볍게 만든다는 건 스피드. 그리고 민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맞잖아. 다양하고 빠르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 그 쿠션 세팅이 미드는 전장 제트 부스트인데 로우는 라이트 부스트거든. 그리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세팅을 만들었다라는 건 내가 볼 때 AE1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그 전형에도 속하지 않지만 다 아우르고 있는 마치 올라운드 같은 그래서 트렌드 세터. 이번에 새롭게 유행을 이 트렌드를 선구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싶어.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또 한 선수에게 또 로우 컷을 또 원부터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과거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버짓 모델도 만들고 정규 시그너처도 만들고 로즈 같은 경우에는 로우 컷도 만들었거든. 근데 다른 시그너처는 로우 컷을 따로 만들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 AE 앤토니 에드워즈가 아디다스에서는 그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올라운드 그리고 이 트렌드를 다시 새롭게 선구하고 제시를 해주는 트렌드세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건 어디까지나 내 사적인 견해야. 내가 신발을 봤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셀릭 라인? 실렉트 라인. 이제 실렉트 라인인데 이 실렉트 라인도 사실은 내가 신상 리뷰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뭐 회자를 해보면 실렉트 라인은 뭐냐면 실렉트라는 게 뭐야? 선별하다라는 거잖아. WNBA 그리고 NBA 그리고 NCAA 그리고 하이스쿨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한테 비시그너처화지만 시그너처화만큼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력을 모아서 만든 신발들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실렉트라고 하는데 지금 실렉트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가 이제 한 올해 들어서 2년째야.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거든.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아디제로 같은 경우, 아디제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경량의 어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경량을 베이스로 한 신발 제품 뭐 라인에 각각에 맞는 폼 소재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뭐 적용을 해서 엘리트 선수들에게 적합하게끔 만든 비시그너처 라이지만 하이 퍼포먼스. 그래서 이번에 뭐 아디제로 실렉트, 그리고 여성 그 아자스 후원 선수인 캔디스 파커 같은 경우에도 뭐 엑시빗이라고 있거든. 이제 그 라인도 이제 실렉트로 이름을 바꾸면서 신발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시그너처를 제외한 비시그너처 라인 중에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퍼포먼스적인 기술이랑 태클을 많이 적용해서 나오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아디다스는 크게 이렇게 4개 정도를 볼 수 있거든. 그리고 AE1은 내가 이제 추가로 신발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얘는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로 일단 그렇게 넣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사랑 글을 읽으면서 나도 나름대로 글을 읽어봤거든. 읽으면서 신발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딱 그렇게 맞아 들어가. 그래서 폭발성 최고의 프리미엄 신발, 그리고 민첩성, 애절리티, 그리고 스피드, 그다음에 실렉트 라인.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자스 공홈에는 내용이 크게 신발 라인이 많이 없어. 근데 해외나 미국 쪽이나 영국 쪽 아디다스를 들어가서 바스켓볼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 시그너처가 그렇게 딱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아디다스 다이렉터인 에릭 밀러야. 그분이 이야기했는 이 주안점 그리고 특징들이 딱 맞아 들어가. 그럼 아디다스 농구화를 사고 싶을 때는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만 생각하면 고르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뭐 시그너처가는 그런 점을 뭐 고려하기 전에 일단 팬심으로 사는 게 많잖아. 나도 뭐 로즈 신발 하나도 인기 없지만 팬심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시그너처화도 팬심으로 사는 대신에 약간의 그런 기능성을 조금 보고 접근하면 아디다스 신발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